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지도부와 정부 구성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국민의 종이란 시트콤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와 그의 지도부가 왜 그토록 친미 유럽 성향인지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8년생인 젤렌스키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출신으로 키예프 경제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언으로 출발해 2015년부터 국민의 종이란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뒤 정계 입문해 2019년 4월 21일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을 이기고 6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겸 최고 사령관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미 친나토로 러시아와 극한 대립을 보여 급기야 전쟁까지 간 것, 그리고 국유 자산을 사유하여 측근들끼리 고르게 나눠먹은 것입니다. 그의 측근들 가운데 상당수는 코미디 극단 크바르탈 95와 연예계에서 발탁했습니다. 대통령실 실장은 코미디 프로듀서였던 안드리 예르마크입니다. 대통령궁 행정 책임자는 연예 전문 변호사인 안드리 보단, 대통령실 수석 정책 고문은 세르기 셰피르, 최고 정보국 부의장에는 크바르탈 95의 대표 감독 이반 바카노프 등을 앉혔습니다. 그의 출세작과 정당명이 국민의 종이지만 정부 고관의 대다수는 부호이거나 독특하게도 외국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총리 데니스 슈미할은 전력회사 브루시틴 테스와 여러 투자회사의 CEO를 거친 부호였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18대 총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건국 이래 총리가 아주 자주 바뀌었습니다. 평균 재직기간이 1년 7개월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계가 그동안 얼마나 요동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인 알렉산드르 트카첸코 역시 국민의 종 사단 출신입니다. 그는 국민의 종 드라마를 정책적으로 밀어준 원+원 미디어 그룹의 명예회장이기도 합니다. 원+원 미디어 그룹을 위해 11년 동안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원+원 미디어 그룹은 우크라이나 최대 재벌 중 하나인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소유입니다. 알렉산드르 트카첸코는 국민의 종 드라마뿐만 아니라 콜로모이스키에게도 잘 보여 우크라이나의 거부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고관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오데사주 주지사를 지냈던 미하일 사카슈빌리입니다. 1967년생인 사카슈빌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그루지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장학금을 받아 콜롬비아대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한 뒤 귀국해 1995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는 그루지아에서 통일민족운동당을 결성한 뒤 장미혁명을 거쳐 미국의 지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골수 친미파인 그는 러시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무력을 동원해 러시아 영향권인 남오세티아를 수복하려다 푸틴에 제압당합니다. 그때가 바로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2008년이었습니다. 사카슈빌리는 결국 2013년 임기를 마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2015년 우크라이나 국적을 획득하고 오데사 주지사가 됩니다. 그러다 1년 뒤에는 오데사 주지사직에서 물러나 신영양운동당이라는 정당을 결성합니다. 그런데 2017년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은 사카슈빌리가 허위 정보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했다면서 그의 국적을 박탈합니다. 2021년 그루지아 정부는 사카슈빌리를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질질 끌다 2022년 1월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인을 재무부 장관에 앉힌 적도 있습니다. 나탈리 야레스코라는 미국 출생 우크라이나 여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지냈습니다. 1965년 미국 일리노이 출신인 그녀는 미 국무부와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 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관의
경제 부문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우크라이나 빅토르 유센코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계기이긴 하지만 엄연한 미국인이 3년 동안이나 우크라이나의 재정을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그녀는 최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키는데 충분히 할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호 대다수는 국유 기업을 사유하면서 폭발적인 부를 일궜습니다. 그리고 부호들 90%는 자산을 유럽과 미국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수시로 나갑니다. 돈은 주로 런던과 스위스 은행에 예치합니다. 미국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입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부호들은 이에 놀라 다들 도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부호 100명 가운데 4명만 국내에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모두 경제 문제로 출국이 금지된 이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기 훨씬 전부터 위기를 감지한 부자들은 죄다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2월 13일 키예프 국제공항에서는 개인 여객기 20대가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이륙한 비행기는 우크라이나 최고부호 리낫 아흐메토프의 수하들도 가득 찼습니다. 아흐메토프는 이미 1월 30일 스위스 쥐리히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2위의 부호로 철강 부문의 올리가르흐인 빅토르 핀추크 역시 1월 말에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원+원 미디어 프리vat방크의 올리가르흐 콜로모이스키 역시 도주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3중 국적자인 그의 이름은 도피 명단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금융범죄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도주한 것은 부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 13일에 벌써 37명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젤렌스키의 맹호인 국민의 정당 소속 의원도 많았습니다. 13일 확인된 해외 도피 의원 수가 너무 많아 그날 예정됐던 국가안전평가 보고회의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의 경우 법원이 그의 여권을 몰수하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키예프에 남아 결사항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대신 그의 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현금을 운반하는데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했을 정도입니다. 2월 14일 젤렌스키는 해외로 도피한 부호와 국회의원들에게 급히 귀국해라고 촉구했지만 그날도 여러 대의 개인 여객기가 키예프를 이륙해 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온 국민이 젤렌스키의 지도하에 일치 단결의 러시아군과 맞서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지도층과 부유층은 모두 도주한 상태입니다. 올리가르흐가 이미 빼돌린 재산만 가지고도 우크라이나인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중산층들도 거의 인접한 유럽 국가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거운 사람들만 국내에 남아 승산 없는 내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화염병으로 러시아 전체에 대항할 것을 부추기고 할머니에게 총을 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